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인생의 황금기를 건강하게 맞이하고 계신 우리 70세 이상의 어르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0세 시대 건강 채널의 김 박사입니다. 혹시 어젯밤에도 새벽 2시 혹은 새벽 3시만 되면 약속이라도 한 듯 눈이 번쩍 떠지지는 않으셨는지요? 한번 잠이 깨면 다시 잠들기 어려워 뒤척이다가 결국 뜬 눈으로 새벽을 맞이하고 아침에는 천근만근 무거운 몸을 이끌고 하루를 시작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선생님께서는 결코 혼자가 아니십니다. 70세 이상 어르신들의 99%는 들어본 적 없고 심지어 대부분의 의사들조차 자세히 설명해주지 않는 숙면에 관한 비밀이 있습니다. 매일 밤 수백만 명의 어르신들 몸속에서는 아주 교활한 반란이 일어납니다. 잠이 깊어져야 할 새벽 시간에 뇌가 갑자기 각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심장 박동은 미세하게 빨라지고 우리 몸의 비상벨과도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옵니다. 원래 코르티솔은 밤에는 그 수치가 바닥까지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밤새도록 높은 수치를 유지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단 하나의 실수가 우리의 모든 것을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깊은 잠, 낮 시간의 활력, 평온한 기분, 심지어 우리 몸의 군대인 면역 체계까지도 말입니다. 그런데 최근 과학자들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노화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는 화학 작용의 문제이며 놀랍게도 우리가 되돌릴 수 있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2024년 일본 도쿄 대학교에서 발표된 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섭취하는 특정 채소들이 실제로 밤사이에 코르티솔 급증을 차단하고 흥분된 신경계를 진정시키며 어르신들의 총 수면 시간을 무려 62%나 더 길게 유지시켜준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채소들에는 파이토뉴트리언트라는 식물성 영양소가 풍부한데 이것들이 마치 우리 몸의 천연 코르티솔 차단 스위치처럼 작용하여 단 몇 분 만에 우리 몸을 투쟁 도피 모드에서 휴식 회복 모드로 전환시켜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세 이후 밤의 불청객인 코르티솔을 격퇴하고 약 없이 자연적으로 숙면을 되찾아줄 5가지 강력한 잠자리 채소를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채소는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너무나 강력해서 일본의 의사들이 자연의 멜라토닌 증폭제라고 부르는 약물 없이도 깊은 수면을 90분 이상 연장시키는 것으로 입증된 아주 특별한 채소입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모든 연구 자료와 임상시험 결과는 아래 설명란에 정확한 출처를 명시해 두었으니 신뢰하셔도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가요? 오늘 남겨주시는 모든 댓글은 제가 직접 읽고 답변을 드릴 예정입니다. 선생님의 소중한 경험담 하나가 오늘 밤 잠 못 이루는 다른 어르신께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서로는 이만 줄이고 다섯 번째 채소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아주 평범해 보이는 이 붉은 채소 속에는 과학자들이 우리 몸의 천연 코르티솔 전원 버튼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수면을 안정시키는 특별한 화합물이 숨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붉은 파프리카 밤의 불청객. 코르티솔을 격퇴하기 위한 우리의 첫 번째 여정은 놀랍게도 선생님의 냉장고 속 아주 익숙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붉은 파프리카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아무 파프리카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덜 익은 녹색 파프리카나 노란색 파프리카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오직 햇볕을 듬뿍 받아 완벽하게 익은 짙고 선명한 붉은색 파프리카여야만 합니다. 그 이유는 붉은 파프리카에만 캡산틴이라는 특별한 화합물이 생성되기 때문입니다. 이 캡산틴이라는 성분은 우리 뇌의 스트레스 호르몬 관제탑이라고 할 수 있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에 직접 작용하여 천연 코르티솔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체코 과학 아카데미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연구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중간 크기의 붉은 파프리카 한 개를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한밤 중자정부터 새벽 4시 사이,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장 좌절스럽게 잠에서 깨는 바로 그 시간대에 혈중 코르티솔 수치가 무려 31%나 더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 비밀은 캡산틴이 우리 몸속 11베타 하이드록시스테로이드 탈수소 요소 1형이라는 아주 긴 이름의 효소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이 효소를 밤새도록 코르티솔을 찍어내는 공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캡산틴은 바로 그 공장문에
영업 종료라는 팻말을 걸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밤이 되면 코르티솔 공장은 문을 닫아야 하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이 고장난 것을 캡산틴이 바로잡아주는 셈입니다. 그런데 붉은 파프리카가 수면에 더 강력한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채소 중 가장 높은 비타민 C 함량 때문입니다. 파프리카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190%에 달하는 비타민 C가 들어있는데 이 비타민 C는 우리가 잠자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을 관장하는 부신피질의 활동을 직접적으로 조절하여 코르티솔 생산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조리법에 따라 그 효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생파프리카는 소화를 촉진하여 오히려 잠을 깨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섭씨 190도 화씨 375도로 예열된 오븐이나 에어프라이어에서 정확히 12분 동안 가볍게 구워야 합니다. 껍질이 살짝 쭈글쭈글해질 정도로만 구우면 파프리카의 단단한 세포벽이 무너지면서 캡산틴의 체내 흡수율이 무려 3배나 더 높아집니다. 구운 후에는 실온에서 식힌 다음 반드시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티스푼과 함께 드셔야 합니다. 캡산틴은 지용성 화합물이라 좋은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만 우리 몸이 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올리브유 없이는 코르티솔을 격퇴하는 효과의 약 20%밖에 얻지 못하는 셈입니다. 섭취 시간 또한 결정적입니다. 계획한 취침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90분 전에 구운 붉은 파프리카를 드십시오. 캡산틴이 혈액 속에서 최고 농도에 도달하여 코르티솔 생산을 차단하기 시작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바로 90분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와 함께 너무 일찍 드시는 실수를 범하는데 그러면 정작 잠자리에 들 시간엔 혈중 캡산틴 농도가 이미 절반 이하로 떨어져 새벽 2시에 코르티솔 급증에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양도 중요합니다. 중간 크기 파프리카 한 개가 완벽합니다. 2개 이상을 먹는 것은 오히려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어 수면을 방해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구운 파프리카는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서 최대 3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 정도 미리 준비해 두시면 매일 밤 잠들기 전 간편하게 꺼내서 올리브유만 살짝 뿌려 드시는 간단한 습관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붉게 만드는 바로 그 성분이 선생님의 밤을 평온하게 만들어준다는 사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하지만 다음 채소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네 번째, 자색 고구마 마트에 가면 흔히 볼 수 있는 주황색 밤고구마나 노란색 호박고구마 대신 오늘부터는 자색 고구마를 찾아보십시오. 이 짙은 보랏빛의 고구마는 밤사이에 코르티솔에 대항하는 우리가 그동안 모르고 지나쳤던 비밀 병기와도 같습니다. 이 자색 고구마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블루베리를 보랏빛으로 만드는 바로 그 성분이지만 자색 고구마에는 일반적인 베리류보다 무려 3.2배나 더 높은 농도로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토시아닌은 우리 뇌의 혈액, 뇌 장벽을 통과하여 코르티솔 분비를 촉발하는 뇌의 경보센터인 편도체를 직접적으로 진정시키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획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자색 고구마 150g 작은 크기 1개 정도를 섭취한 그룹은 아침에 일어났을 때 스트레스 반응으로 급증하는 코르티솔 각성 반응이 42%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이 효과가 오직 자색 고구마에서만 나타났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주황색 고구마에서는 이런 효과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서로 다른 색깔의 고구마가 우리의 장뇌, 축, 즉 우리가 잠자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을 조절하는 장과 뇌 사이의 소통 고속도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색 고구마는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와 같은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이 유익균들은 코르티솔 생산에 브레이크를 거는 역할을 하는 뇌의 주요 진정 신경 전달 물질인 가바를 생성합니다. 반면에 주황색 고구마는 오히려 각성도를 높일 수 있는 다른 종류의 박테리아를 증식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색 고구마의 전분은 조리 후 식혔을 때 저항성 전분, resistant starch이라는 특별한 형태로 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마치 시간차 캡슐처럼 작용하여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을 밤새도록 천천히 꾸준하게 뇌에 공급해줍니다.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최적의 조리법은 그 효과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색 고구마를 껍질째 깨끗이 씻어 찜기에 넣고 25분간 찝니다. 너무 무르지 않고 부드러워질 때까지만 찝니다.
그런 다음 즉시 냉장고에 넣어 최소 2시간 이상 차갑게 식혀 저항성 전분 형성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 냉각 과정은 코르티솔 차단 화합물을 무려 280%나 증가시킵니다. 잠들기 전 드실 때는 절대로 다시 데우지 마십시오. 차가운 상태 그대로 썰어서 계피 시나몬 가루를 살짝 뿌리고 아몬드 버터 한 스푼과 함께 드십시오. 저항성 전분, 건강한 지방, 그리고 계피의 조합은 코르티솔 감소를 위한 완벽한 폭풍을 일으킵니다. 여기서 계피 가루는 아주 중요합니다. 계피에 함유된 신나말데히드라는 성분은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켜 어르신들의 한밤중 코르티솔 급증을 유발하는 혈당 변동을 막아줍니다. 차갑게 식힌 자색 고구마를 취침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60분 전에 드십시오. 이 시간은 안토시아닌이 뇌 조직의 최고 농도로 도달하여 코르티솔 수치가 자연적으로 가장 낮아져야 하는 깊은 수면 단계로 진입할 때 정확히 효과를 발휘하게 해줍니다. 150g이라는 섭취량 또한 중요합니다. 이 양은 소화기관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밤새 효과를 지속할 수 있는 충분한 저항성 전분을 제공합니다. 200g 이상을 섭취하면 오히려 배에 가스가 차서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구마 껍질을 벗겨 드시는 실수를 범합니다. 자색 고구마는 껍질을 벗기면 안토시아닌의 60%를 잃어버립니다. 코르티솔을 차단하는 가장 중요한 화합물들이 바로 그 보랏빛 껍질 바로 아래에 집중되어 있으니 반드시 깨끗이 씻어 껍질째 드십시오. 자색 고구마는 대형마트나 온라인으로 쉽게 구매할 수 있으며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서 최대 2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생고구마를 냉장 보관하지 마십시오. 전분이 당으로 변해 코르티솔 차단 효과가 사라집니다. 이 보랏빛의 강력한 채소는 완전히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 작동하는 다음 채소를 위한 완벽한 무대를 마련해 줍니다. 세 번째, 샐러리 루트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채소는 아마 마트의 채소 코너에서 가장 못생긴 채소일지도 모릅니다. 마치 털이 숭숭 난 볼링공처럼 생긴 샐러리 루트입니다. 하지만 이 못생긴 뿌리채소 속에는 제약회사들이 그 놀라운 효과 때문에 수십 년간 인공적으로 합성하려고 노력해온 사멘, 부칠프탈라이드라는 특별한 화합물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길쭉한 줄기 샐러리와는 달리 이 뿌리 부분인 샐러리 루트에는 이 화합물이 무려 12배나 더 높은 농도로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잠들기 전에 섭취하면 시카고 대학 수면연구소의 뇌파 이지 연구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말 그대로 뇌의 스트레스 센터의 전기적 활동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사멘, 부칠프탈라이드가 작동하는 방식은 거의 마법에 가깝습니다. 이것은 코르티솔을 조절하는 뇌 영역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키는 동시에 우리가 잠자는 동안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성하는 효소의 활동을 감소시킵니다. 본질적으로 뇌를 안에서부터 부드럽게 마사지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냅니다. 독일의 연구진들은 잠들기 전 조리된 샐러리 루트 100g을 섭취한 어르신들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밤사이 잠에서 깨는 횟수가 52%나 더 적었고 아침 코르티솔 수치는 38%나 더 낮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효과는 오직 이 휘발성 화합물을 보존하는 특별한 조리법을 사용했을 때만 나타났습니다. 조리 기술이 모든 차이를 만듭니다. 샐러리 루트의 껍질을 벗기고 약 1.5cm 크기의 깍둑 썰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 코코넛 오일을 두른 팬에 넣고 중간보다 약한 불에서 정확히 8분간 볶아줍니다. 겉은 황금빛이 돌지만 속은 아직 약간 단단한 상태일 때까지만 볶아야 합니다. 이 정확한 조리 시간은 뿌리의 천연 진정 화합물을 보존하면서 사멘 부칠프탈라이드의 방출을 최대화합니다. 코코넛 오일을 사용하는 것 또한 무작위가 아닙니다.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중쇄지방산, 작은 지방보다 40%더 효율적으로 프탈라이드 성분을 혈액 뇌장벽 너머로 운반하여 코르티솔 격퇴 효과를 증폭시킵니다. 다볶아진 샐러리 루트를 부드럽게 으깬 후 반드시 육두구 가루를 아주 약간만 뿌려주십시오. 육두구에는 미리시스틴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3N-부칠프탈라이드의 진정 효과를 강화하며 수세기 동안 천연 수면 보조제로 사용되어 온 재료입니다. 덩어리가 약간 있는 상태로 으깨는 질감 또한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면 소화 과정에서 화합물이 천천히 방출되어 새벽 2시에 효과가 떨어지는 급격한 스파이크 대신 밤새도록 꾸준한 코르티솔 차단 분자를 공급해줍니다. 으깬 샐러리 루트를 취침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45분 전에 따뜻한 물 한 잔과 함께 드십시오. 따뜻한 물은 화합물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수분 공급은 어르신들이 밤에 잠에서 깨는 흔한 원인인 입마름을 방지해줍니다. 100g이라는 섭취량,
즉 으깬 상태로 약 반 컵 정도 되는 양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양은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소화 불편 없이 최적의 효과를 제공합니다. 잠들기 전 샐러리 루트를 생으로 샐러드에 넣어 드시는 흔한 실수를 범하지 마십시오. 생뿌리에는 오히려 신경계를 자극할 수 있는 화합물이 들어있으며 오직 조리를 통해서만 수면을 촉진하는 형태로 변환됩니다. 껍질을 벗기고 깍둑 썰기한 샐러리 루트는 레몬즙을 살짝 뿌린 물에 담가 냉장고에서 최대 5일까지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매일 밤 그 못생긴 껍질을 벗기는 번거로움 없이 신속하게 야식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샐러리 루트를 이토록 강력하게 만드는 화합물은 우리의 다음 채소에 들어있는 미네랄과 결합했을 때 훨씬 더 효과적이 됩니다. 두 번째, 다이너소어 케일 밤 사이에 코르티솔을 격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케일이 똑같이 만들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만약 선생님께서 잠들기 전에 우리가 흔히 보는 곱슬곱슬한 모양의 컬리 케일을 드시고 계신다면 사실은 수면 문제를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 거친 섬유질이 쉬어야 할 우리의 장을 자극하여 소화 활동을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것은 다이너소어 케일입니다. 라시나토 케일 또는 투스칸 케일이라고도 불리는 이 채소는 완전히 다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공룡 피부처럼 짙은 녹색의 울퉁불퉁한 평평하고 부드러운 잎을 가진 이 케일에는 곱슬 케일보다 체내 흡수율이 무려 4.7배나 더 높은 마그네슘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마그네슘이야말로 말 그대로 자연의 코르티솔 해독제입니다. 마그네슘은 우리 뇌의 가바 수용체에 결합하여 스트레스 호르몬 생산 공장의 전원을 내려버리는 역할을 합니다. 미국 예일 대학교 연구진들은 만성 불면증을 앓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연구하던 중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잠들기 2시간 전에 조리된 다이너소어 케일 75g을 섭취한 그룹은 새벽 1시에서 5시 사이에 코르티솔 수치가 무려 58%나 떨어졌고 하룻밤 동안 깊은 수면 단계가 평균 43분이나 증가했습니다. 다이너소어 케일의 비밀 병기는 마그네슘, 칼슘, 그리고 비타민 K의 독특한 조합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성분은 마치 3인조 구조팀처럼 함께 작동합니다. 마그네슘이 신경계를 이완시키면 칼슘이 뇌가 트립토판을 사용하여 멜라토닌을 만들도록 돕고 비타민 K는 그 칼슘이 혈관에 쌓이지 않고 뇌로 정확히 전달되도록 보장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 비밀이 있습니다. 생다이너소어 케일은 옥살산염 때문에 실제로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이 옥살산염이 마그네슘에 달라붙어 코르티솔 감소에 아무 소용없게 만들어버립니다. 따라서 수면 촉진 능력을 잠금 해제하려면 반드시 올바르게 조리해야 합니다. 최적의 조리법은 놀라울 정도로 구체적입니다. 먼저 줄기는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줄기에는 자극성 화합물이 들어있습니다. 잎을 손바닥 크기로 찢은 다음 아보카도 오일 1티스푼과 천일염 한 꼬집을 넣고 정확히 2분 동안 손으로 마사지하듯 주물러줍니다. 잎이 선명한 녹색으로 변하고 비단처럼 부드러워질 때까지 주물러야 합니다. 이 과정은 세포벽을 분해하고 옥살산염을 74%나 감소시킵니다. 다음으로 마사지한 케일을 팬에 넣고 다진 마늘 2쪽과 함께 중간 불에서 정확히 4분간 볶아줍니다. 시들었지만 여전히 선명한 녹색을 띨 때까지만 볶아야 합니다. 마늘에 들어있는 알리신 성분은 마그네슘 흡수율을 35%나 향상시키고 자체적인 코르티솔 저하 특성을 더해줍니다. 재료를 추가하는 타이밍 또한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신선한 레몬즙은 볶기 시작할 때가 아니라 마지막 30초에 뿌려주십시오. 레몬의 비타민C는 케일의 철분 흡수를 돕는데 철분 결핍은 어르신들의 야간 코르티솔 급증의 숨겨진 원인 중 하나입니다. 조리 후에는 케일을 5분간 식힌 다음 타히니 참깨 페이스트 1스푼과 함께 드십시오. 타히니는 밤새도록 코르티솔 억제를 최대화하는 완벽한 비율로 추가적인 마그네슘과 칼슘을 제공합니다. 조리된 케일 75g, 즉 약 1컵 정도의 양은 과학적으로 계산된 것입니다. 이보다 적게 먹으면 코르티솔에 영향을 미칠 만큼 충분한 마그네슘을 제공하지 못하고 더 많이 먹으면 가스를 유발하여 수면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다이너소어 케일을 취침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2시간 전에 섭취하십시오. 이 시간은 마그네슘이 뇌척수액에서 치료 농도에 도달하여 코르티솔 억제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깊은 수면 주기로 진입할 때 정확히 효과를 발휘하게 해줍니다. 절대로 미리 세척되어 봉지에 담겨 파는 케일을 구매하지 마십시오. 가공 후 며칠 만에 마그네슘 함량의 40%를 잃어버립니다. 항상 신선한 다발을 구입하여 요리 직전에 직접 씻으십시오.
수면을 위한 다이너소어 케일과 일반 케일의 차이는 자장가와 알람 시계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첫 번째 채소의 힘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새싹 브로콜리. 바로 여기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왜냐하면 새싹 브로콜리, 즉 선생님의 부엌 조리대 위에서도 쉽게 키울 수 있는 이 작은 실 같은 새싹에는 다자란 브로콜리보다 무려 100배나 더 높은 농도의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설포라판이라는 화합물은 단순히 코르티솔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밤에 과도한 스트레스 호르몬을 생산하는 것을 멈추도록 우리의 유전자를 재프로그래밍합니다. A학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바로 그 도쿄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잠들기 전 브로콜리 새싹단 30g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3주 만에 야간 코르티솔이 67%나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평생 동안 브로콜리의 단단한 줄기를 버려오셨지만 사실 그 줄기 속에 설포라판으로 변하는 전구체 화합물이 가장 많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모르셨을 겁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연구진들은 설포라판이 우리 세포의 NRF 경로라는 것을 활성화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 몸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설치하는 것과 같아서 밤 10시에서 새벽 6시 사이, 즉 어르신들이 스트레스 호르몬 급증으로 가장 고통받는 바로 그 시간대에 코르티솔 생산을 자동으로 줄이도록 시스템을 변경합니다. 브로콜리 씨앗을 발화시킬 때 일어나는 변화는 거의 연금술에 가깝습니다. 씨앗에는 글루코라파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새싹을 씹거나 자르면 미로시나아제라는 효소와 만나 설포라판으로 변환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천연 제약 물질이 뇌로 들어가 우리가 잠자는 동안 스트레스 신호에 뉴런이 반응하는 방식 자체를 문자 그대로 바꾸어 버립니다. 하지만 모두가 놓치는 결정적인 세부 사항이 있습니다. 브로콜리 새싹은 설포라판 함량을 최대로 하기 위해 정확히 3일에서 5일 된 것이어야 합니다. 3일차 새싹은 7일차 새싹보다 10배나 더 많은 설포라판을 함유하고 있으며 5일이 지나면 이 화합물은 급격히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직접 키우는 것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하며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코르티솔 분쇄기를 지속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게 해줍니다. 유기농 브로콜리 씨앗 2스푼을 물에 8시간 동안 불립니다. 물을 빼고 치즈천으로 덮은 유리병에 담아 3일차에 작은 흰꼬리가 나타날 때까지 하루에 2번씩 찬물로 헹궈주기만 하면 됩니다. 조리법은 그 효과를 만들 수도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브로콜리 새싹을 요리하지 마십시오. 열은 글루코라파닌을 설포라판으로 전환시키는 미로시나아제 효소를 파괴합니다. 하지만 그 힘을 3배로 늘리는 비법이 있습니다. 새싹을 잘게 다진 후 먹기 전에 정확히 40분 동안 실온에 그대로 두십시오. 이 자르고 기다리는 기술은 설포라판 형성을 최대화하여 자른 직후 먹는 것보다 생리활성 화합물을 280%나 증가시킵니다. 잘게 다진 새싹을 겨자씨 가루 한 티스푼과 섞으십시오. 겨자씨에는 설포라판 생산을 400%나 더 증폭시키는 추가적인 미로시나아제 효소가 들어있어 제약회사들이 수백만 달러를 들여 복제하려 했던 코르티솔 분쇄 조합을 만들어냅니다. 섭취 시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준비된 새싹 30g을 취침 시간으로부터 정확히 3시간 전에 드십시오. 설포라판이 코르티솔 생산을 차단하는 유전적 스위치를 활성화하는데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며 그 효과는 정확히 8시간에서 10시간 동안 지속되어 전체 수면 기간을 커버합니다. 더 좋다고 생각해서 30g을 초과하지 마십시오. 더 많은 양은 잠들기 전 면역 체계를 너무 많이 자극하여 오히려 코르티솔 수치를 높이는 반대 효과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발견은 브로콜리 새싹이 단 하룻밤만 코르티솔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매일 밤 섭취할수록 누적 효과가 발생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스트레스 반응 시스템 자체가 더 회복력 있게 재프로그래밍 됩니다. 3주간 매일 밤 섭취한 후 연구 참가자들은 섭취를 중단한 지 최대 2달 후까지 지속되는 코르티솔 리듬의 영구적인 변화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브로콜리 새싹이 단순히 증상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몸의 스트레스 반응을 재훈련시킨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유기농 브로콜리 발화용 씨앗은 온라인에서 약 2만 원에 500g 정도를 구매할 수 있는데 이것은 과학에 알려진 가장 강력한 천연 코르티솔 감소제를 6개월 동안 공급받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룻밤에 500권도 채 안 되는 비용으로 어떤 처방 수면제보다 더 나은 잠을 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작은 새싹에 들어있는 화합물은 너무나 강력해서 존스 홉킨스의 암 연구자들이
20년 동안 연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어르신들의 야간 코르티솔에 미치는 영향은 설포라판 보충제를 복용하던 암 환자들이 갑자기 밤새 잠을 자기 시작한 것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최근에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5가지 채소는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수백만 명의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유행병처럼 번지고 있는 야간 코르티솔 문제를 특이적으로 표적하는 자연 약국입니다. 이번 주에는 한 가지 채소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런 다음 몸이 이 강력한 화합물에 적응함에 따라 점차 다른 것들을 추가해 보십시오.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조리법보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이 채소들을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강도보다 더 중요합니다. 선생님의 수면 혁명은 오늘 밤 선생님의 마음을 가장 끄는 채소 한 입으로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싹 브로콜리로 시작하여 목록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갈 때 가장 빠른 결과를 봅니다. 만약 이 정보가 선생님께서 왜 밤에 잠에서 깨는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과학 기반 수면 해결책을 위해 구독해 주십시오. 달콤한 꿈은 채소 한 접시 거리에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